네. 오늘은 이제 원격 진료나 비대면 진료 요런 부분을 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격리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제 외부 외출이 좀 힘들다 보니까 병원을 직접 가지 않고도 화상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료를 보고 이제 집으로 약도 이제 배달을 받는 이런 시스템들이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감염병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한시적으로 이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게 허용이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의료는 이제 대면 진료, 이제 의료진을 환자분이 만나보고 직접 진료를 하고 처방을 받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감염병이라는 것이 어쨌든 격리가 필요하다 보니까 병원을 갈 수가 없고, 그다음에 소외 지역, 의료 낙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이제 병원을 가서 진료를 보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긴 한데요. 요즘에 이제 증상이 있을 때 이런 프로그램 스마트폰으로 앱을 깔고 환자분의 이제 일반적인 이제 자료를 입력하고 증상들을 여기다가 이제 기록을 하게 되면은 관련해서 이제 매칭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1차 의료기관, 이제 해당하는 1차 의료기관 의료진을 만나서 화상으로 진료를 받고 거기에 맞춰서 병의 약도 처방을 받게 되고요. 그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병원 예약도 가능하죠. 그 진료를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약국, 관련되어 있는 약국에 이제 전송이 되고 처방전에 따라서 집으로 약이 배달이 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자가 격리를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집을 나갈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앱을 통해서 진료를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거죠. 아주 편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코로나나 감염병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슈가 되는 것들이 이런 만성 질환들입니다. 만성 질환.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의 유병률을 보면 이제 50대 60대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고혈압, 당뇨, 뭐 부정맥, 뭐 고지혈증,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립선, 이런 배뇨 장애 이런 것들이 하나씩은 다 있으실 텐데요. 이런 만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1-2차 의료기관들에서 많이 진료를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 고혈압, 당뇨약 같은 거 근처 의원에서 많이 타고 계실 거고요. 일부 부정맥이나 뭐 이런 배뇨 장애 같은 경우에는 이런 3차 의료기관에서 이제 추가적인 검사를 하고 지속적으로 약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에는 물론 이런 병원에서 내원을 해서 검사를 이제 하고 정확한 상태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지속적인 약물 치료, 그다음에 생활 습관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비대면 진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해 준다는 것이 이후에 만성 질환을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전에 이제 뭐 원격 진료라는 용어를 쓰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대면, 비대면 해서 이제 비대면 진료라는 용어를 쓰고요. 근데 이제 급성기 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비대면 진료 자체가 좀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런 만성 질환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안전성이 보장된 병을 중심으로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스마트폰이나 이제 개인용 PC에다 깔게 되면 평소에는 이제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볼 수가 있죠.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혈압이라든지 집에 혈압계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혈압계를 측정을 하고 그 스마트폰 앱에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기록하는 겁니다. 보통 고혈압 있는 분들은 아침 저녁 혈압을 어떤 뭐 메모지나 이런 데다 쭉 적으셔 가지고 다음번 진료할 때 이제 보통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당뇨, 혈당 같은 것도 어떤 메모지에다 기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혈당을 체크하고 이 앱에다 기록을 다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요즘에 스마트폰과 연동이 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계라든지 뭐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런 몸에다 붙이는 패치형 뭐 요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 스마트폰 연동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액세서리 같은 것들을 쓰면 이 스마트폰에 이제 환자분의 심전도가 이렇게 딱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만성 질환들이 집에서도 어느 정도는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만성 질환들은 어쨌든 운동이라든지 금연, 금주 뭐 이런 것들 생활 습관 관리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도 이제 앱을 통해서 요즘 뭐 이제 헬스웨어 그 앱 같은 걸 보면은
뭐 운동량이 얼마나 됐는지, 수면 습관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는 게 되고요. 또는 이제 본인이 얼마나 운동을 했는지, 식사를 얼마나 했는지 기록을 저장을 하게 되면 그것도 같이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뭐 그 유튜브라든지 동영상 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이런 건강에 대한 자료를 얻고 계시는데, 조금 더 공식화되고 조금 더 정확한 의료 정보들을 이런 스마트폰 앱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들이 기존의 이제 대면 진료보다 조금 더 관리가 잘 된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럴 것이 보통 병원에서 3-4개월마다 약 한 번 받고 그냥 약만 먹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생활 습관 속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본인이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스마트폰에서 알람으로 알려주고, 이렇게 되니까 약도 조금 더 규칙적으로 먹을 수 있게 되고요. 본인의 혈압, 당뇨, 이런 심전도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외국이나 우리나라 이제 관련 연구에서도 이런 대면 진료를 보다는 비대면 진료를 했더니 혈압, 당뇨 이런 만성 질환이 조금 더 관리가 잘 되더라, 뭐 이런 연구 결과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좋은데요. 몇 가지 좀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해결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여기 한 3가지 정도 정리를 해 봤고요. 그 위에 있는 이런 편의성이라든지 이제 접근성이 어느 정도 좋아진다. 그리고 만성 질환을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계속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병에 대한 관심도가 좀 높아진다. 이런 건 이제 장점이 되겠지만, 어쨌든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안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인의 모든 생활 패턴이나 이런 정보들이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뭐 해킹을 당한다거나 여러 가지 보안 이슈로서 노출이 되면 개인의 모든 일상생활, 이제 생체 정보들이 다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빨리 해결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개인에게서 조금 좀 노출하기 싫은, 내가 어떤 약을 먹었는지, 어떤 질병이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도 노출이 되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자가 어느 정도 이제 증상이 발현이 돼야만 이 비대면 진료에서는 병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보통 병원을 갔을 때 이제 의료진을 만나면 의료진이 뭐 요즘 3분 진료라고는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동네 의원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주치의처럼 만나는 분을 보게 되면, 이제 이전에 봤을 때보다 뭔가 이제 얼굴 안색이라든지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환자분이 증상이 있다라고 호소하기 전에 어느 정도 병을 조기 진단할 수 있는 경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대면 진료 또는 화상을 통해서 계속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즉, 환자분이 증상이 생겨서 그 입으로 내가 어디가 불편함이 생겼다라는 걸 얘기하기 전까지는 의료진을 통한 병의 조기 진단이 좀 힘들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환자를 통한 원격 검사의 한계,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되면 모든 검사들을 환자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혈압을 잰다든지 또는 심전도 모니터링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한다든지, 또 최근에는 뭐 산소 포화도 이런 것도 집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의료기기 또는 의료인이 측정한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측정한 검사를 가지고 그 이후에 진료를 계속하기 때문에, 그 검사 자체가 이제 부정확했을 때는 이후에 이제 만성적인 관리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슈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진료를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도 환자분, 의료진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아직까지는 대중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염병 외의 만성 질환에 대한 이런 비대면 진료, 원격 진료라는 것이 앞으로 이제 변화될 조짐들이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